자, 지난 5월의 경우에 건설업 취업자가 12만 6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2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는 5월을 기준으로 할 때에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와 있다. 자, 그리고 전라도 화순에 소재한 건설사는요, 총 110명의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7억 4천여만 원을 지금 체불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 건축주학교 9기가 개강을 합니다. 수강 신청은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액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밀린 월급 좀 주세요. 건설 임금 체불액이 무려 1조 436억 원. 2024년 상반기 결산을 해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건설 임금 체불액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건설 현장을 단위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체불액에 관련된 내용도 일부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침체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건설 임금 체불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업 부진의 올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임금 체불액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월 달에는 2,629억 원이었는데 24년 6월에는요, 무려 1조 436억 원. 이게 2023년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니까 무려 26.8%가 급증을 했고요. 상반기 임금 체불의 피해 근로자가 무려 15만 명에 이른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임금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부산의 한 하도급 업체는 지난달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업체 대표는 상반기 합쳐서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해 직원들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원청, 그러니까 종합건설사의 시공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하청업체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 임금 체불액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금 체불액이 1조 436억 원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일부 해결을 하고 또 미수금으로 남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상반기 체불 임금의 현황을 보니까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체불액이 발생한 금액이 1조 436억 원이고요. 자, 여기서 청산한 금액이니까 이 임금이 지불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8,238억 원이 지급이 됐고요. 미청산된 금액이 2,198억 원이다. 상당히 큰 금액이 아직도 미청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월 7일부터는 정부가 대신 내준 2천만 원 이상의 체불 임금을 1년 넘게 안 갚은 사업주에게는 대출 제한과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신용 제재를 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대신해서 2천만 원 이상의 체불 임금을 내주고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주가 추후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요, 갚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정부가 내준 이 체불 임금에 대해서 70%가 회수를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부는 임금이 밀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산한 회사 대신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무려 70%가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이 부분을 다 충당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월 7일부터는 1년 넘게 안 갚은 사업주에게는 대출 제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신용 제재를 본격적으로 가한다고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체불 임금액 미청산된 금액이 무려 2,2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미청산됐기 때문에 그만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을 감독을 했는데요, 체불 임금에 272억 원을 청산을 했다.
그리고 무려 3,600건의 법 위반을 시정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서 근로감독원 내용을 보면은 체불 임금이 무려 총 390억 원인데요. 5만 8천여 명이 체불 임금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적발을 하고요. 근로감독 기관 중에 4만 2천 명이 금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272억 원을 청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청산율이 70%인데요. 아무래도 고용노동부가 직접 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산율이 70%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산을 못하게 되면은 사법 처리를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감독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한 내용을 보니까요, 경북 의성에 소재한 건설사의 경우가 건설 경기 악화 등에 인해서 총 105명의 임금 4억 4천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근로감독을 통해서 4억 원을 청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고용노동부가 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도 한계가 있겠죠. 모든 현장을 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좀 악성 현장들에 대해서 감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라도 화순에 소재한 건설사는요, 총 110명의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7억 4천여만 원을 지금 체불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청산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 관련 경우에 신고 사건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건설업체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고액의 체불을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자, 그러나 시정을 지시했음에도 미이행 업체는 사법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뭐 건설사 대표가 사법 처리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어서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임금 체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 종사자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임금이 체불되기 때문에 건설 시장으로 노동자가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주액마저 급감하고 있어서요,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뭐 2023년도도 어려웠는데요, 2024년도 건설 경기가 이만큼 어려워지고 있고 임금 체불액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5월의 경우에 건설업 취업자가 12만 6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2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는 5월을 기준으로 할 때에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건설업 취업자가 무려 8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진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업 취업자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임금 체불액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설업 불황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모든 업종에서 임금 체불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건설업 불황으로 건설 임금 체불액이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였는데요. 올해 23.7%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년 만에 17.6%에서 23.7%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23.7%니까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만큼 건설업에 관련된 비중이 경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하반기에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 산업에 대한 일자리 전망을 했습니다. 자,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금융보험 이렇게 발표했는데 전 산업에서 유일하게 2개 업종이 일자리 전망에서 감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섬유 업종과 건설 업종이 나와 있는데요. 섬유 업종은 2.1%가 감소를 하고요. 건설 업종이 제일 많이 감소합니다. 무려 2.7%가 감소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주요 업종에서 건설업이 일자리가 제일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고요. 자동차도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섬유하고 건설업계가 상당히 안 좋은 일자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언론 뉴스를 보니까 하반기도 어렵다. 건설업 일자리는 5만 8천 개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사 2분기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요.
하반기도 먹구름이 지금 잔뜩 끼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방 미분양의 리스크와 주택 원가율의 부진 등으로 여전히 악재가 남아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건설 같은 경우는 고유가 고금리 이런 내용들이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건설 경기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건설업이나 부동산 경기가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반기 전망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건설업 일자리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4년 건설업 임금 체불에 관련된 내용과 또 하반기의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까지 쭉 한번 경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벌써 8월로 이제 접어들어서 하반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사업체 잘 점검하시고 2024년 하반기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설 뉴스를 마치고 다음에도 또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같이 건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